안녕하세요. 오늘은 26일에 있을 리밸런싱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지수와 상품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연간 단위로 자신들의 목표로 하는 수익,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따져서 종목을 편출하고 편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포트 조정 때도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2021년 당해 순이익이 나와서 주가 반등을 기여할 수 있는 위주로 편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석 이전에는 왜 우리가 지수 변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K 뉴딜, 빅지수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에서 정권 초기부터 강조했었던 증시 부양책 일환으로 솔선수범해서 펀드를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2020년 8월에 이렇게 이제 만기가 되셔가지고 펀드 정산을 이제 하러 가셨더니만은 이제 56%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90%까지도 찍었었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1400포인트를 찍고 2020년 상승 구간까지 하면은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기는 한데 가입 초기 19년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시장에는 단기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해도 어느 한 곳에서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진 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개별 이슈로 가는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LG, 롯데 이런 대형 기업들이 1년 계획으로 중요하게 내놓는 부분들로 해서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정작 시류를 바꾸는 건 더 큰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하는 일들이 먼저 주식에 반영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번에 2021년에 1월에 다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다시 나눠서 가입을 하셨대요. 5천만 원 수익이 나셨으니까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5개의 뉴딜 펀드로 해서 1천만 원씩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부장 펀드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시죠? 이제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하고 지금 이 파동이 뭐 세계적으로도 다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이제 가장 고스란히 녹아드는 것들이 다 펀드나 ETF 시장의 흐름을 타는 상품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밀고 싶어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 펀드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드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산업이나 업종의 흐름을 역행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종목을 다시 편중을 해야 된다라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를 정리를 하신다고 하고 새로 주도된 종목을 고르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지수 변경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필수 코스가 됩니다. 이런 의도가 가장 고스란히 녹아드는 것이 이런 펀드나 ETF나 시장의 흐름을 타는 상품에 반영이 되고 펀드에 포함을 시키려면 종목도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서 심사숙고해서 평가를 내리고 포함시키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좋은 투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록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가 오늘 26일 K 뉴딜 지수 첫 정기 변경을 한다고 하고 지금 교체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외된 이유, 제외된 종목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왜 이 종목을 편입해 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거 말고 그 원 지수
편입을 했었을 때 첫 지수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2020년 처음 설정했었을 때 9월 때 발표했었던 뉴딜 지수 여기 기사를 보셔도 되고 정부 발표도 있었고 홈페이지 같은 데 다 게재가 돼 있고 관련된 펀드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펀드의 그 운용 내역에 이 지수들을 얼마큼 포함했는지 비율 같은 거 분명히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도 이제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을 편출했는지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둘씩 차근차근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변경된 종목들만 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해요. 순서대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죠. K 뉴딜에서도 이제 뉴딜 분야에서 먼저 이제 편입됐던 종목인데 19년이나 2020년 때 여기 부분을 노려서 편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고 그만큼 큰 자금을 여기에 포진시키고 나면은 사실 상승을 안 할 수야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어, 좀 반등을 강하게 했는데 19년 기준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된다라면은 여기 보시면은 적정 주가를 이제 구하시게 됐을 때 이 수치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 수치를 이용을 하면은 보통 지금 46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편출 시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2021 편출 이 포트를 결과를 내야 되고 차익 실현도 해야 되기 때문에 46만 원을 기다리는 것보다야 미리서 그냥 편출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6만 원 채우는 것보다야 차익 실현하고 저가 매수로 해서 지금 이제 포트 정리를 했을 때 미리서 선점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설정을 한 거가 아닐까라는 의도가 좀 보여요. 46만 원까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은 제가 교육 시간에도 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매매로서도 이제 검은 사막이 그 카카오 게임즈랑 해가지고 퍼블리싱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다가 납품을 할지 더 연장을 할지 그거에 대한 계약을 더 해야 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꽤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보다야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됐을 것 같아요. 잘 했던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편입한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인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사실상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래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자료 같은 거 HTS에서도 구할 수 있고 IR 정보 같은 거 많이 구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를 가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실 이런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어떻게 했고 컨퍼런스 콜 같은 거 이런 데 녹음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리게 되고 PT 자료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굉장히 분석을 잘 해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증권사 이 IR 담당자하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해서 다 논의를 하고 어필을 하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공시를 해놓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굉장히 쉬워요. P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R 이렇게 요약 재무제표도 보고 분석도 하고 적정 주가 같은 것도 구하고는 하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번만은 조금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신작 라인업을 뭐 1년 단위, 2년 단위 이 퍼블리싱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랑 협력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봐야지 이 게임들의 문제점 같은 거를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임들은 좀 해보는 편입니다. 게임주를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전문가가 이게 좋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게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최소한 뭐 자체 개발 게임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큼의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써서 대작을 내놓는가에 따른 이 기술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요거 이 게임을 좀 해봤었어요.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봤는데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고 이 소설 기반하고 만화책도 나오고 웹툰 같은 것도 나오고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던 게임 중에 하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조금 그만큼 구현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아쉬웠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오류도 많이 있었고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접속자들도 많았었고 그거를 서버가 감당을 많이 못했었고 좀 미흡한 준비로 해서 그 시일을 맞춰야 됐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런칭을 하려고 해서 이거를 오류를 다 못 잡고 런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가 많았었고 지금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오류를 좀 못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뭐 해외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제법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해서 주가 판단에 억측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뒤로 나왔었던 이런 게임들이나 부분들이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게임도 게임이지만 사실 카카오 회사에 대한 IPO 시장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이슈, 회사 자체의 지분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K뉴딜 펀드를 구성한 펀드 운용사도 그것을 좀 더 노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퍼블리싱과 자체 개발의 좀 비교점을 저도 좀 말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좀 제가 게임주 얘기할 때 좀 따로 얘기를 드리기로 해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시간을 두어서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법 저평가 구간으로서 우리가 응대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왜 그러냐면 상장을 한번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따따블, 뭐 따상 뭐 이런 것들 많이 기대를 하고 첫 거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잠잠하게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미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오히려 좋은 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또 매출액도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 해마다 그 개발했었던 신작 라인업이 꽉 차여 있었고, 그거를 이제 런칭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곱절로 늘어나는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 매수 부분들, 이런 밴드들을 이용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년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꽤 괜찮을 수 있는 부분들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도 않고 또 카카오가 계속 그 자회사들 IPO 시장을 계속 겨냥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분사의 지분 투자로 해서 연결 해서 순환 출자로 해서 수익이 돌고 돈다라고 했을 때는 앉아서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